오늘 이제 안철수 후보가 광주에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는 굉장히 이제 자주 간 셈인데 이제 언론인들도 만나고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안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셨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호남 민심이 말이죠.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문재인 후보가 상당히 앞서가고 안철수 후보는 뒤에 따라가는. 그러니까 전에 그 총선 때 지지도랑 서로 이렇게 역전이 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예, 뭐 한참 앞섰다는 것은 지지난주까지 이야기고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그렇고 또 이제 네. 이제 아마 예전만 못 하다는 것이 4.13 총선 때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4.13 총선 때 호남 유권자, 강주 유권자가 국민의당 안철수에 바랬던 것은 현재의 패권 정치라든지 여야 간의 이런 정당 체제에 대한 네. 견제를 제대로 해달라. 박근혜 정부의 독재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하는 견제 세력으로 표를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응당한 능력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발휘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하지만 지금 대선의 시점, 네. 작년 12월 탄핵 국면의 시점에서 국민들 그리고 호남 사람들 보기에 이제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네. 여야 간의 정권 교체, 즉 집권 능력, 수권 능력을 안철수 국민의당이 갖추고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이 그 기대에 부응을 못했다, 못하고 있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솔직한 심정인 겁니다. 그런 점에 대해 있어서 네. 상대적으로 이제 민주당은 지금 현 121석으로 국회에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고 가만히 믿지 못하지만 저희 당은 38석으로 그 정도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총선 이후로 뭐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났지만은 이제 예를 들면 외형 불리겠고 좋은 뜻만 아니지만은 그래도 외부 인사라든지 해서 당의 몸집을 키우고 당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초 공사를 좀 튼튼히 했어야 되는데 그게 좀 미진했다는 질책을 받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12월 2일을 딱 이 국면에 있어서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더 중요한 화두가 되었기 때문에 수권 능력, 집권 능력이 좀 더 있어 보이는 민주당의 좀 더 호의적인 평가를 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12월 1월만 하더라도 네. 반기문으로 대표되는 보수 세력의 지금 야당보다 더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상태로 한다면은 쉬운 말로 좀 되는 놈이라서 밀어서 저야 과연 정권 교체라도 우선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심정으로 문재인에 대한 지지가 더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2주 전부터 이제 반기문 효과, 즉 반기문 보수에서 이 대선에서 1등할 수 후보가 사라진 지금의 시점에서는 네. 오히려 문재인의 지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점인 거예요. 오히려 그 자리를 안희정이 참고 있다. 뭔 말이냐? 이제는 여야 간의 정권 교체는 명확히 됐다. 야당의 주자로 문재인이 될지, 네. 설령 안희정이 될지, 설령 이재명이 될지라도 이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거기에 저희 국민의당이 안철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민주당 내에 있는 이제 문재인과 이재명 그리고 안희정 간의 1차장 민주당 내 대표 주자가 정해지고 나서 민주당을 주도로 한 여야 간의 정권 교체를 이루는 것과 국민의당 안철수를 중심으로 한 여야 간 정권 교체 이 두 가능성에 대해서 호남의 유권자들이 네. 똑같은 가치로 놓고 이후로는 어떠한 정권 교체가 호남에 더 유리한 결과 그리고 국가의 더 미래에 더 유리한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지에 대한 놓고 다시 판단을 한다면은 그때부터 지지율이 오를 것이다. 저희들은 그 시점을 3월 중순 한 3월 15일 20일 이후부터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자, 그런데 이제 호남에 어쨌든 그동안 지난 총선 과정에서는 압도적인 일이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역전된 거를 보면 말이죠. 현장에서 아무리 그 맷집이 강해진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지지율가 좀 떨어진 걸 보면 좀 의기소침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는 어떻던가요? 장점이 그거더라고요. 뭐냐면은 저희들이 우연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필연으로 미리 알고 예견을 여러 번 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작년 4.13 총선만 하더라도 네. 당일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당이 38석 얻을 거라고는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틀렸어요. 안철수 의원 혼자만이 그 의석 결과를 저희 당이 한 35석에서 40석까지 준다고 이 얘기를 했었고 그 말을 듣고 아무도 믿지 않았었어요. 당일날까지조차도. 네. 이번에도 이제 반기문 총장이 국내에 들어온다고 12월 말부터 이야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상당히 높은 지지를 갖고 들어왔었는데 그 상태에서 상당히 지지율 높은 그 상태에서 말을 했었어요. 반기문 총장이 들어와서 한 1, 2주일 지나고 나면은 네. 틀림없이 설 전에 사퇴할 것이다. 말했고 그 높은 지지율 그 상태에서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뭐 말이냐면은 반기문이 높은 지지를 갖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의석침하지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안희정 그리고 안희정이 반기문 효과를 상당 부분 갖고 갔다 하더라도 네. 그거는 당연히 예견돼 있다고 미리 말을 했었어요. 반기문이 사퇴하면은 아예 안철수의 지지율로 올라가겠지만은 그보다 더 많은 포션들이 안희정 쪽으로 할 것이다. 대신 문재인은 떨어질 것이다. 정확히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그 안철수 후보가 10% 10% 미만도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다. 10% 이것도 안철수 후보는 그렇죠. 예견하고 있었어요. 그렇지 한 10% 정도 그래서 얘들은 10% 선을 지키면은 대선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노선이 10%다. 그런데 이게 반등이 언제 온다고요? 3월 중순 10월 20일 넘어서면은 예를 들어 이제 민주당 내에 경선이라는 이 내용들이 준비가 되고 네. 또 보수 쪽에서 한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 여부가 명확히 되고 나면은 네. 정리가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예전에 우리가 안철수 현상 이렇게 막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같은 안희정 씨가 안희정 후보가 요새 이 올라가는 상승세를 막 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이번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 저도 이제 마음속에 쿵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뭐 용한 사람 이번에 안시성 가진 사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열심히 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안이 아니고 이 아니야? 다른 안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서 네. 우스갯소리인데요. 네. 안희정 지사애가 지금 지지율이 오른 것은 네. 안희정 지사 기본적으로 훌륭한 정치적 자질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문재인 대표는 한 5년 정도 했다고 한다면은 안희정 대표는 20년 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책임지는 이미지, 신뢰성 있는 이미지를 구축해 왔었기 때문에 지금 기회가 왔기 때문에 본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지 네. 단순히 반기문이 없어졌다고 해서 그 자리를 어떤 정치인은 오히려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다른 사람 오른다는 것을 꼭 그 반기문의 지역적 근거지가 충청권이라는 것만 갖고는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기본적으로 훌륭한 정치인의 자질이 있다. 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런 안희정이 치고 올라가는 것 때문에 안철수의 지지도가 더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안희정이 그 중도 스탠스를 상당히 취하고 있는데 원래 그 중도의 이미지가 안철수의 이미지. 뭐 그렇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안희정 지사와 안철수 의원이 같은 당에 속돼 있다면은 트레이드오프의 효과가 생기겠죠. 네.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은 문재인 대표가 네. 안희정 지사보다는 당내 경선은 이길 거라고 봅니다. 설령 네. 국민 여론 지지도가 네. 안희정 지사가 더 높게 나온다 하더라도 당내 경선에는 문재인 대표가 이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후보가 민주당 내 기반이 워낙 탄탄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지지율이 그대로 문재인한테 가기는 어렵다. 네. 민주당 같은 민주당 내 지지자를 하더라도 문재인 지지자와 안희정 지지자는 서로 다른 사람이다.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저 안씨 지지표가 또 다른 안씨한테 갈 거다. 그렇죠. 같은 안으로 뭉쳐야죠. 예. 안라인을 형성해서 안라인 뭉쳐야죠. 형성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대통령 되면은 이제 안희정 지사 총리 딱 시켜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네. 안씨가 대통령도 하고 안씨가 국무총리도 하고 그런 날이 올 수도 있겠다는 바람이네요. 바람이죠. 예. 네, 그러니까 요컨대 이런 거군요. 지금은 10% 미만의 여론조사도 나오지만 안철수 후보가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선이 정리가 되고 나면 거기는 이제 예를 든다면 문재인 후보 하나로 정리가 되면 그렇죠. 나머지의 지지표 그러니까 안희정을 포함한 나머지 지지표의 상당수가
문재인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안철수한테 올 수 있다. 그렇죠. 음. 왜 그러냐면 왜 그런 분석이 가능하냐면은 네. 지지도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표 1위지만은 네. 피토 세력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절대로 문재인에게는 안 가겠다는 표에 있어서 1등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표가 어디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문재인 대표가 확정돼서 한 명 나오고 네. 국민의당에서 안철수 후보이 나온다 치고 보수 쪽에는 누가 대통령 후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으나 설령 나온다 했을 때 네. 그 부동층성에 있는 그 부동층들이 어디로 갔다가 투표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중에 뽑는다 본다면 안철수 후보가 가장 부동표를 받기는 낫다. 이런